오프닝 내레이션, MC 오프닝 내레이션. 잔잔한 긴장감 있는 배경음악 깔리며 세상의 모든 진실은 조용히 시작된다.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누군가의 아주 작은 용기. 음악이 서서히 고조되며 오늘 우리는 한 신입사원의 눈을 통해 거대한 기업의 어두운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약간 낮추며 긴장감 있게. 가혹한 현실 앞에 그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침묵? 아니면 행동?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며 지금부터 최준혁이라는 이름 없는 영웅이 써내려가는 뜨거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장면 1. 숨막히는 사무실과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침부터 회사 사무실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은 차갑게 깜빡였고 키보드 타자 소리조차 겁에 질린 듯 작았다. 이 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 이게 회사야. 장난이야? 부회장 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모든 고개가 숙여졌고 커서 깜빡이는 모니터 화면들만이 살아있는 듯했다. 김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한 어린 사원의 리포트를 손가락으로 후벼 팠다. 굵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 사원은 변명이라도 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허공에 부서졌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구석 한편 트레이에 6잔의 커피를 들고 서 있는 초짜 신입 최준혁. 커피에 따끈한 열기가 그의 손바닥을 데웠지만 그의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준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때렸다. 준혁아, 책상에서 배우는 경영은 한계가 있다. 직접 부딪히고 깨져야 진짜를 알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기업윤리, 리더십, 소통. 모든 이론이 순식간에 조각나고 있었다. 여기는 교과서 따위는 통하지 않는 정글이었다. 그때 옆자리 동료 민지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여긴 견디는 게 일이야. 준혁은 작게 숨을 삼켰다. 민지의 눈빛엔 오래된 체념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 모두 살아남기 위해 침묵한다. 김 부회장은 다시 책상을 쿵 치며 외쳤다. 하버드 나왔다고 우쭐대지 마. 커피도 제대로 못 내리는 주제에. 사무실 안에 억지 웃음이 퍼졌다. 찢어지는 듯한 순간 준혁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제 커피가 문제야? 아니야. 문제는 모두가 침묵하는 이 현실이야. 준혁은 커피 트레이를 힘겹게 붙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아직 흔들렸지만 어디선가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몰랐다. 오늘 이 첫걸음이 그의 인생을 뒤바꿀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장면 2. 어둠 속의 조용한 증거. 밤이 깊어갈수록 회사는 유령처럼 고요해졌다. 희미하게 빛나는 복도등 아래 몇몇 직원들만이 서류를 정리하거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준혁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복잡한 머릿속을 다잡으며 남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끝은 문서를 넘겼지만 마음은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대로 침묵하는 게 옳은 걸까? 그때였다. 회의실 문틈 사이로 낯선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준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 부회장님. 걱정 마. 지난번처럼 깔끔하게 해주면 나머지도 준비하지. 문틈 너머로 보인 건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와 김 부회장이었다. 남자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은 익숙한 듯 그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슬쩍 넣었다. 순간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을 죽인 채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레코더 앱 실행. 녹음 시작. 조용히, 아주 조용히 증거가 저장되기 시작했다. 김 부회장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거래의 은어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파일 속에 담겼다. 가격 경쟁은 걱정하지 마. 우리끼리는 서로 돕는 사이니까. 준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 어떤 강의에서도,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이런 장면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 복도로 빠져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을. 이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장면 3. 갈등과 결단 깊은 밤. 도시의 불빛만이 창밖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최준혁은 혼자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는 조금 전 녹음한 김 부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가격은 조정해 줄게. 우리끼리 이 정도는 해야지. 녹음 파일이 끝날 때마다 준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정말 이걸 세상에 꺼내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양심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다. 회사 생활은 끝장날지도 몰라. 모두 날 외면할 거야. 하지만 이대로 눈 감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는 거야. 준혁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때 가슴 깊숙이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진짜 리더는 옳은 길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새로운 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모든 파일을 정리하고 증거를 하나하나 정성껏 첨부했다. 메일 제목은 짧았다. 김 부회장 부정비리 제보. 보낼 준비를 끝낸 후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오갔다. 내일이면 모두 끝장날 수도 있어. 회사에서 버틸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한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클릭. 이메일이 날아가는 순간 준혁은 자신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음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고요한 도시에 불빛이 번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장면 내. 폭풍이 몰아치고 대면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선 순간 준혁은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엔 분주했던 사무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속삭이는 소리, 수군거리는 눈빛, 책상 위를 스치는 불안한 손길들. 감사팀이 온대. 오늘 전략기획실이 털린다더라. 민지가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이렇게 빠르게?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사무실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4명의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섰다. 김 부회장님의 컴퓨터와 서류를 회수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김 부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감사팀 직원이 조용히 손짓했다. 여기 앉아주시죠. 순식간에 김의 노트북과 캐비닛에서 서류가 빠져나갔다. 그는 벌벌 떨며 자리로 돌아왔다.
준혁은 차가운 손끝을 꽉 쥐었다. 모든 게 시작되었다. 잠시 후 김 부회장이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 대리, 따라와. 준혁은 말없이 따라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네가 했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잡아떼네. 김은 책상을 쾅 치더니 준혁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목이 조여와 숨이 막힐 듯했다. 밖에서는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나를 넘보려고 해. 김의 목소리는 짐승처럼 갈라져 있었다. 증오, 공포, 광기가 뒤섞인 그 눈빛. 준혁은 숨을 고르며 눈을 맞췄다. 이 순간에 무너지면 끝이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쾅 열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문턱에 회장 최영우, 즉 준혁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냉정한 눈빛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 김 부회장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매고 말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회장 최영구는 말없이 김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김 부회장, 나와서 얘기합시다. 김의 다리는 거의 풀릴 듯 흔들렸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회장을 따라 나갔다. 사무실은 죽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준혁은 조용히 셔츠를 다듬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장면 5. 진실이 드러나다. 그리고 칭찬 10분 후 전략기획실 모든 임직원은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에 모였다. 문이 닫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운데 자리에는 회장 최영우와 감사팀 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창백해진 얼굴로 앉은 김 부회장이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회사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김 부회장에게 향했다. 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감사팀 팀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김 부회장은 특정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수수하며 계약 조건을 조작해왔습니다. 증거로는 녹취 파일,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등이 있습니다. 큰 스크린에 하나하나 자료가 투사되었다. 녹취 속 김 부회장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가격 맞춰줄게. 우리끼리야 뭐. 보고서는 알아서 예쁘게 꾸며. 회의실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변명을 시도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그러나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뇌물을 받아 회사를 팔아먹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나. 그 말에 김의 어깨는 완전히 처졌다. 최영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코리아그룹은 이런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회장은 힘주어 선언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파면하며 법적 조치도 병행할 것이다. 순간 몇몇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회사의 반응이 이렇게 빠르고 강경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름 없는 내부 고발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모든 시선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지만 누구도 고발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최준혁은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은 준혁을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잘했다. 장면 6. 새로운 시작과 진짜 여정 며칠 후, 맑은 아침 햇살이 회사 로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최준혁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만 한 그 작은 기계. 하지만 이 작은 장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준혁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잠시 가만히 바라봤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가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놀람, 존경,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사업관리팀으로 발령났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 씨, 우리 아무도 그걸 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해줘서 고마워. 준혁은 미소 지었다. 겸손하고 따뜻하게.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옳다고 생각한 걸 했을 뿐이야. 준혁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그는 무시당했고 외로웠고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다. 자신의 신념으로. 그는 녹음기를 조심히 주머니에 넣고 당당히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를 가로지르며 느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푸른 하늘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맑고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확신과 용기의 미소.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데서 시작된다. 최준혁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